내가 늙으면 정말 가족들이 나를 사랑할까?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 그런 질문을 품고 살아온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의 권유로 서울로 올라와 함께 살게 된 어머니.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건 따뜻한 가족이 아닌 차가운 시선과 말없이 흘러가는 외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머니는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감행합니다. 바로 가짜 유언장을 이용한 충격적인 실험이었죠.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 실험이 끝난 뒤 어머니는 어떤 삶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한 어머니의 사연을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다면 여러분도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50년을 함께 살았던 시골집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적적하고 외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만의 평온함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텃밭을 둘러보고 남편이 심어놓은 감나무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자주 전화를 걸어오더니 어머니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서울로 올라오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괜찮다. 나는 여기가 좋다고 말했지만 아들은 계속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우리 집으로 오시면 안심이 되잖아요. 효자인 아들의 배려라고 생각했던 저는 결국 짐을 싸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40년 만에 떠나는 고향길이었습니다. 버스 창문으로 스쳐가는 논밭을 보면서 잘못된 선택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들의 진심 어린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들 집에서 생활해보니 상황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32평 아파트에 저를 위한 공간은 거실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침대가 전부였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면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불편함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라는 인사말도 형식적이었고 제가 거실에 있으면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손자들도 처음에만 할머니 왔다 며 반가워했을 뿐 며칠 지나니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과 놀 때는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아무도 제 감정을 묻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뭔가 불편한 건 없으세요? 고향 생각은 안 나세요? 라는 말을 듣고 싶었지만 모든 대화는 식사하셨어요? 약은 드셨어요? 화장실은 다녀오셨어요? 와 같은 생리적 필요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친구들과 전화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셔서 진짜 힘들어. 집이 좁은데 어떡해. 애들도 할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 같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골집에서는 개구리 소리, 바람 소리가 자장가였는데 서울의 차 소리, 층간소음은 저에게는 고문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돌봐야 할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물건 같았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내 삶이 아니야. 그래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시골집으로 내려가겠다. 아들은 처음엔 만류했지만 제가 고집을 부리자 결국 허락했습니다. 사실 아들도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시골집으로 돌아온 저는 처음으로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텃밭에 물을 주고 마을 이웃들과 평상에 앉아 수다를 떨며 저녁엔 혼자 막걸리 한잔하면서 TV를 보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울에서보다 훨씬 행복했습니다. 마을 할머니들과 함께 김장도 담그고 농협에서 주관하는 노인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습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김영순이라는 제 이름으로 불리는 느낌이 새로웠어요. 아들, 엄마, 며느리, 할머니가 아닌 그냥 영순이로 불리는 것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반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나이도 드셨고 혼자 계시기 힘드시니까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거기가 시설도 좋고 간병도 잘해준다던데.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 정도는 괜찮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양원이라고? 나는 아직 건강한데 왜 요양원에 가야 하지? 밥도 혼자 해 먹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는데 무슨 요양원이야? 아들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건강식품도 드시고 보험도 하나 더 드시는 게 좋겠어요. 요즘 치료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암 치료만 해도 몇 천만 원이 들어간다더라고요. 그리고 말끝을 흐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어머니 명의로 된 적금이나 부동산이 있으시면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금 문제도 있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관심은 제 안전이나 건강이 아니라 제 재산에 있었다는 것을. 효도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결국 돈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가진 시골집 논 면마지기 그리고 평생 모은 적금이 목적이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50년 넘게 키운 자식이 저를 이런 식으로 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저는 가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마을 이장님께 부탁해서 도장도 찍고 그럴듯하게 만들었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내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준다. 시골집, 농지, 적금 등 일체의 재산을 상속한다. 일주일 후 저는 아들을 불러서 그 유언장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어때? 혹시 모르니까 미리 써뒀어. 내가 날 키워줬으니까 당연히 내가 가져야지. 아들의 얼굴에 번쩍하며 기쁨이 스쳐갔습니다. 어머니 잘하셨어요. 역시 현명하시네요. 이렇게 미리 정해두시면 나중에 문제 없죠. 그 다음부터 아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찾아오고 맛있는 음식도 가져다주고 갑자기 효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컨디션은 어떠세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라며 극진히 모셔줬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효도인지 아니면 재산 때문인지 의심스러웠거든요. 그래서 한 달 후 제가 일부러 유언장을 다시 쓰고 싶다고 말했을 때 아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유언장은 함부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정하면 그대로 가야죠. 아들은 화를 냈습니다. 며느리도 나서서 어머니가 치매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깜빡깜빡하시고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은 그 다음 주에 벌어졌습니다. 제가 마을에 좀 기부하고 싶고 유언장을 다시 써서 재산을 좀 나눠주고 싶다고 말했을 때 아들과 며느리는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어머니, 정신 좀 차리세요. 이 집에서 나가세요. 우리가 왜 어머니 변덕을 받아가며 살아야 해요? 라며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뒤이어 아들도 어머니가 정신이 이상해지신 것 같으니까 요양원에 바로 모셔다 드릴게요. 거기서 치료 받으시면서 정신 차리세요. 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스트레스로 인해 가슴이 답답해져서 쓰러졌습니다. 혈압이 올라서 어지럽고 숨이 가빠왔어요. 그런데 아들은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어머니 유언장부터 다시 써주세요. 원래대로 돌려놓으세요. 그래야 병원에 모셔다 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말인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충분해. 더 이상 볼 필요 없어. 이게 내 자식의 진짜 모습이구나. 다음 날 저는 아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내가 보여준 유언장은 가짜였다. 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가짜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진짜 유언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은 지역 복지기관과 마을 발전기금으로 기부한다. 혈연인 자식에게는 단 한 푼도 물려주지 않는다. 어머니, 이게 무슨 농담이시죠? 정말 가족을 이런 식으로 하시려고요. 아들이 소리쳤지만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리고 이제 알았으니까 더 이상 볼 일이 없겠구나.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내 재산만 바라보는 남남이었어. 그 다음 주 저는 읍내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들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고 재산에 대한 모든 권한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안전한 자립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로만 존재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한 후 며칠 동안은 허전했습니다. 50년 넘게 엄마라는 정체성으로만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 역할을 내려놓으니 제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밤에 혼자 앉아서 내가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걸까? 라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복지센터에서 주 2회씩 방문해서 안전 확인을 해주고 필요할 때는 병원 동행도 해줍니다. 하지만 이들은 저를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노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김영순 할머니라는 한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요즘 뭘 하며 지내세요? 밤에 잠은 잘 주무세요? 라고 물어봐 주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감정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었어요. 복지사 김 선생님은 할머니는 정말 의젓하세요. 혼자 계신데도 집안 관리를 얼마나 잘하세요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마을 이웃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누구누구 집 며느리, 누구네 엄마로만 불렸는데 이제는 그냥 영순이로 불립니다.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고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합니다. 요가 교실, 한글 교실, 가요 교실까지. 이렇게 다양한 활동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특히 한글 교실에서는 오히려 제가 다른 할머니들에게 글을 가르쳐 드리기도 했습니다. 젊었을 때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닌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드리고 싶었거든요. 영순이가 설명해 주니까 이해가 잘 된다고 말씀해 주실 때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좋은 엄마, 좋은 며느리,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죠. 남편 기분 맞춰주고 아들 뒷바라지하고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좋은 김영순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계획합니다. 날씨가 좋으면 텃밭에 나가서 상추도 따고 토마토도 따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비가 오면 집에서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취미들을 이제서야 즐기고 있어요. 저녁에는 마을 할머니들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평상에 앉아서 수다를 떨기도 합니다. 때로는 혼자 집에서 막걸리 한잔하면서 TV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해요. 아무도 제게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몇 달 전에는 평생 가고 싶었던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복지센터에서 노인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정말 즐거웠습니다. 바다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75세에 처음으로 비행기도 타봤어요. 창문으로 내려다보는 구름들이 솜사탕같이 예뻤습니다. 제주도에서 만난 다른 할머니들과도 친해졌어요. 서울에서 온 박 할머니는 저와 비슷한 상황이셨더라고요. 자식들이 재산만 노린다며 한숨을 쉬시더니 우리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순간들도 있습니다. 가끔 아들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 무릎에 앉혀서 책을 읽어주던 기억, 학교에서 상을 받아와서 자랑하던 모습, 아플 때 밤새 돌봐주던 기억들이 떠오르면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너무 냉정하게 굴었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 명절 때가 가장 힘듭니다. 마을 할머니들은 자식들이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저는 혼자 집에서 차례상을 차리며 남편에게 말을 걸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이럴 줄 알았어? 남편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자신에게 말합니다. 사랑은 상호적이어야 해. 일방적인 희생은 사랑이 아니야. 저는 50년 넘게 가족을 위해 제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집안일하고 농사일하고 아들 뒷바라지하고
그런데 그들이 저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가진 적은 없었어요. 제 감정, 제 꿈, 제 행복에 대해서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영순이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묻는 적이 없었어요. 항상 밥했어? 빨래했어? 애들 돌봤어? 만 물어봤죠. 요즘 가장 뿌듯한 일은 마을에서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복지센터에서 다른 독거노인들의 말동무를 부탁하시더라고요. 제가 먼저 경험해본 일이라서 그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괜찮아요. 혼자여도 행복할 수 있어요라고 말해드리면 그분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70대 후반 정 할머니는 아들이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며 우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인생은 할머니 것이에요.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의 인생을 마음대로 정할 권리는 없어요. 지금은 그 할머니도 혼자 살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이혼을 앞둔 젊은 엄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애들 때문에 걱정이 너무 많아요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혼자라는 건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거예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애들도 엄마가 행복해야 같이 행복해져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이 나이가 되어서야 진짜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라고 해서 자동으로 가족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혈연 관계가 있어도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건 그냥 남남이죠. 반면에 혈연 관계가 없어도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을 이웃들, 복지센터 직원들,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할머니들. 이분들이 오히려 제 진짜 가족 같아요. 제가 아플 때 걱정해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고 제 의견을 존중해주거든요. 며칠 전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제 생일 파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언제 생일이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복지센터에서 미리 파악해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케이크에 75개의 촛불을 꽂고 마을 할머니들이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주시고 케이크에 촛불을 끄면서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소원을 빌면서 생각했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나답게 살고 싶다. 누구에게 기대지도 말고 누구를 원망하지도 말고 그냥 김영순으로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제 저는 75세의 김영순으로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가 아닌 그냥 김영순이요.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겁니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도 리스트로 만들어 놨어요. 한라산 등반, 영어 배우기, 시집 출간하기, 전국 여행하기. 나이가 많다고 포기할 이유는 없잖아요. 복지센터 선생님도 할머니는 정말 젊으세요. 마음이 20대 같아요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한라산은 무리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한라산 중턱까지는 가보고 싶어요. 영어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월요일마다 외국인 선생님이 와서 영어를 가르쳐 주거든요. 헬로 마임 네임 이즈 영순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시집 출간은 제일 하고 싶은 일입니다. 평생 살면서 느꼈던 것들을 시로 써서 책으로 만들고 싶어요. 제목은 75세 김영순의 새로운 시작으로 정했습니다. 벌써 30편 정도 썼어요. 복지센터에서 문학교실도 열어주신다고 하니까 더 열심히 써볼 생각입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50년 동안은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저를 위해 살 거예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말합니다. 영순아, 오늘도 힘내자. 우리 인생은 이제부터야. 가끔 혼자 밤하늘을 보면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행복해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고 있어요. 고마워요. 덕분에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어요. 남편도 천국에서 제 선택을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행복을 포기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용하려고만 한다면 혈연 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어머니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인생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의 행복도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말입니다. 가족이란 피보다 마음이 가까운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저로 살아갑니다.